안녕하세요. 전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요. 보통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낯설고 어려워할까봐 더 배려해주고 생각을 많이 해주지 않나요? 그렇지만 가족이 될 사람에게 텃세란 텃세는 다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텃세를 부렸던 그 사람들은 바로 저희 외가집 식구들이었습니다. 역시나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로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의 누구보다 든든한 기둥은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는 어릴 적 아빠의 아버지인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아빠는 장남이셨고 그 밑에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홀어머니 밑에서 4명의 자식이 풍족하게 사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빤 중학교 졸업만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건설 현장직을 전전하고 아빠가 일을 하시면서 고모들이며 작은 아빠까지 다 공부를 시키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저희 집엔 고모들과 작은 아빠가 매번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고모들과 작은 아빠가 얼마나 저희 아빠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유정아, 너희 아빠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예전에 고모가 공부할 때 네 아빠가 나무로 책상도 뚝딱뚝딱 만들어줬다. 그걸로 이 큰 고모도 공부하고 작은 고모도 공부하고 그랬어. 정말? 우리도 아빠가 만들어준 책상에서 공부했잖아. 아빤 옛날부터 그렇게 가구를 잘 만들었구나. 그래, 저 좋은 재주가 있었는데 네 아빠가 고모들이며 작은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했지 뭐. 유정아,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고모들이랑 작은 아빠한텐 네 아빠가 아버지나 다름없어. 알았지? 그러면서 고모들과 작은 아빠는 항상 저희들도 잘 챙겨줬습니다. 아빠의 희생 덕분에 고모들도 다들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작은 아빠도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탄탄한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모들과 작은 아빠는 정말 월급을 받으면 항상 저희 집에 맛있는 걸 잔뜩 사오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바쁘실 땐 주말에 저희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결혼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만 첫째 고모의 대학교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서울 명문대 출신이었는데 아무래도 중졸인 아빠를 외가댁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꺼낼 때면 항상 큰 고모는 씁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네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첫눈에 반했겠어. 엄마가 고모 친구인 거 알지? 처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네 엄마가 글쎄 먼저 아빠한테 반했다니까. 그래서 만나게 된 거야. 정말? 엄만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잖아. 그래. 그래서 엄마네 집안에서 아빠를 얼마나 반대했는데. 네 아빠가 참 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엄마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반대도 엄마가 꿋꿋하게 네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려서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엄만 집안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아버지와 결혼을 강행했고, 그렇게 제가 태어나고서 2년 후엔 남동생까지 낳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신 외갓집이 잘 살기도 했고, 거기다가 엄만 대졸에 능력도 좋은 사람이어서 외가댁에선 중졸에 마땅한 직업도 없이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아빤 그런 외가댁 식구들에게 끝까지 잘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건 항상 가족들과 명절이나 이럴 때 외가댁에 가면 늘 아빠가 찬밥 신세였던 거였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하지만 아빠 말 그대로 처가살이를 당했습니다. 외가댁은 마당이 넓은 주택이었는데 딱 저희가 도착을 하면 외삼촌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빠가 문을 넘자마자 소리를 치시곤 했어요. 어이,
와서 마당 좀 쓸게나. 아유, 마당에 왜 이렇게 낙엽들이 떨어져 있는지 아주 지저분해 못 살겠네. 얼른 와서 마당 좀 쓸어. 아, 오빠, 우리 이제 왔어. 지금까지 운전한 사람한테 무슨 마당을 쓸래? 이따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간 사람 못 시켜서 안달이야. 혜영이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애들이나 봐. 어이, 동만이, 얼른 와서 마당 쓸라니까 그러네. 여기 쓰레기들도 보이지? 싹 깨끗하게 쓸어놔. 이따가 와서 확인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큰형님. 그렇게 삼촌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늘 하대하며 이것저것 시키기 바빴지만 아빤 단 한 번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묵묵히 시킨 일을 하곤 했습니다. 엄만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아빠를 말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빤 그런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항상 아빤 고기를 구워야 했죠. 어이, 자네, 고기 좀 더 구워와. 아니, 고기를 왜 이렇게 못 구워? 하긴,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굽는다더니만 못 먹어본 티가 여기서 확 나네.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돼. 얼른 가서 고기 좀 제대로 구워와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여보, 그냥 앉아있어. 내가 가서 구울 테니까. 오빠들은 제발 좀 잘해서 엉덩이 좀 떼. 그러니까 살만 그렇게 찌지. 미련하게 시리. 뭐? 너 지금 오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하여튼간 이래서 만나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거야.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물드는 거라니까. 안 그러냐? 아유, 맞아, 형. 야, 혜영이 너 여기서 네 남편 편들수록 네 남편 더 욕먹는 거야. 아,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가 싫다니까. 온다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여보, 어서 가자. 얘들아, 가자. 엄마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가자고. 늘 외가댁에 갈 때마다 항상 엄만 그런 외가댁 식구들의 태도에 화를 내시곤 아빠와 저희를 데리고서 나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빤 그런 엄마를 늘 달래주셨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시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난 괜찮아. 귀한 외동딸 배운 거 가진 거 없는 사람이 홀라당 데리고 갔는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시겠지.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아무리 그래도 여보, 이건 아니잖아. 애들도 이제 커가면서 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데 아닌 건 아닌 거야. 당신도 앞으로 참지 마. 계속 저러면 난 내 식구들 안 보고 살 거야. 아휴, 알았어. 당신 화내지 말고 진정해.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야.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아빤 자신 때문에 외가댁 식구들이 분란을 겪는 걸 정말 힘들어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당신이 잘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아빠가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봐도 외가댁 식구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좀 크면서 저 역시 아빠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가댁에 갈 때마다 외가댁 식구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할 때면 제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외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배운 게 없다면서 모지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아빠가 못 배웠다며 외할아버지랑 외삼촌들이 아빠를 두고서 면전에 대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유, 내가 딸 자식 키워놔봤자 아주 그냥 소용이 없어. 아니, 멀쩡하게 명문대까지 보내놓으면 뭐하냐고. 좋은 집안 자식들이 혼이 나자고 줄을 서면 뭐해. 저게 아주 홀라당 꿰어가지고선 중졸한테 시집이 나가고 말이야. 아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혜영이 다리 몽댕이를 그냥 빡 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머리카락을 빡빡 깎던지. 아유, 저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매제가 중졸이라고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네 어디 가서 내 사위라고 말하지도 말어. 이 좁은 동네 중졸 사위 봤다고 하면 아주 뭔 소문이 나겠네. 여기 앉아서 밥도 먹지 말고 기왕이면 내 눈에도 띄지 말고. 그날 전 그 말을 듣고서 아주 악을 쓰면서
외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 아빠한테 그래? 할아버지 뭐 얼마나 많이 공부했다고. 우리 아빠 똑똑하거든? 왜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니, 버릇없는 것이 어디서 할아버지한테 대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여간 애비가 똑바르지 못하니까 자식까지 이러지. 할아버지나 똑바로 해. 왜 우리 아빠한테 그러냐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도 똑같은 가족인데 왜 우리 아빠한테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뭘 배워.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족을 무시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배워. 아니 이놈이 그래도. 그렇게 악발을 써가면서 고래고래 제가 소리를 치면 그제서야 할아버진 더 이상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늘 밥을 먹을 때면 저희 아빠를 못 시켜서 안달인 외삼촌들한테도 전 내내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큰 외삼촌이 아빠한테 계속 고기를 구워라 어째라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서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큰애 삼촌뿐 아니라 결혼한 큰외 숙모랑 사촌 언니까지 거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사촌 언니한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나겠다. 그치? 왜? 언니네 아빤 밥 먹을 때 자리에 앉아서 한 번을 엉덩이를 안 떼잖아. 어른인데 일어나서 자기 숟가락도 하나 못 챙기고 뭐 애도 아니고 말이야. 10살 난 우리 동생도 먹은 밥그릇은 알아서 치우는데 언니네 아빠는 그런 것도 못하잖아.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딸은 아빠 닮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던데 언니 진짜 불쌍하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큰 외삼촌은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붉히며 큰 소리를 치시곤 했습니다. 야 유정아, 이 외삼촌은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정도 대접받아도 되지만 니네 아빠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렇게 일하고 그러는 거야. 큰애 삼촌 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요? 저희 학교에선 차별하는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데 학교에서 그것도 안 배우셨어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다는데 큰애 삼촌이 그러는데 어떻게 언니가 뭘 배우겠어요? 맨날 우리 아빠한테 시키기나 하고. 아니 이게 진짜? 그렇게 제가 말을 할 때면 다른 숙모들이며 사촌들도 옆에서 킥킥대며 웃곤 했습니다. 사실 외가댁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을 제외하곤 다들 저희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차별하고 하대하는 그게 진짜 나쁜 짓이라는 걸 자꾸만 얘기하니 본인들도 민망한지 점점 대놓고 사람을 하대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매번 외갓집에서 아빠를 하대하는 일이 벌어질 때면 늘 소리를 치고 화를 내다 끝까지 집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항상 할머니는 늘 엄마한테 절 데리고 얼른 가라며 등을 떠밀곤 했고요. 아이고, 야야, 혜영아, 너 얼른 네 식구들 챙기고 가라. 얼른 가. 아유, 아주 니들만 오면 그냥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다. 아니, 저 유정인 왜 저렇게 악다구니만 써?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오빠들이 죄다 우리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애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 와서 얌전히 앉아있는 거 보고 싶으면 제발 좀 뭐라고 좀 하지 마. 아유, 알았어. 아니, 잔소리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됐다. 가라. 얼른 가. 그렇게 제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턴 제가 있을 때만큼은 외갓집 식구들도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엄마 아빠도 외갓댁에 자주 가시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가봤자 좋은 일이 없고 자식들에게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명절이나 그럴 땐 종종 외갓댁에 갔는데 그때마저도 금방 얼굴을 비치고 나오곤 했죠. 외갓댁에 갈 땐 이런 게 가족인가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들만 있을 때 그리고 고모들과 작은 아빠랑 같이 있을 때면
참 이런 게 가족이구나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고모들과 작은아빠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해줬어요. 늘 엄마가 힘들까봐 고모들은 저희를 대신 돌봐주며 집안일도 돕고 할머니는 엄마한테 항상 고생한다, 수고한다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에미야, 네가 고생이다. 애들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얼마나 빠듯하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뭐 해줄 것도 없고 말이야. 미안하다. 아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그걸로도 저흰 충분해요. 어머님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자식들도 다들 편안하게 잘 지내고 좋은 며느리까지 얻어가지고 이게 무슨 복인가 모르겠다. 에이, 복은 제가 더 많죠, 어머님. 좋은 남편의 시어머니도 좋으신 분이고 시누이들이며 도련님이며 자식들도 착하고 제가 평생 복을 이렇게 다 받나 봐요. 그렇게 항상 서로를 위해주고 칭찬하는 친가 식구들과 엄마를 볼 때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뒤로 명절이면 항상 고모들과 작은아빠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도 고모들은 엄마가 고생하지 않게 먼저 음식들을 싹 다 준비해 왔어요. 그런 친가 식구들의 배려를 항상 엄만 고마워하셨답니다. 그리고 외가 식구들이 아빠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 보니 항상 아빠에게 미안해 하셨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외할머니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외가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가 혼자 계시기 시작하니 슬슬 외삼촌들이 점점 외가댁에 발길을 줄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외할아버지가 점점 기력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턴 더더욱 외삼촌들은 외갓집 일에 모르는 척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런 외갓집을 챙겼던 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외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턴 정말 매주 외갓집에 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빠에게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아빠, 아빤 외할아버지가 밉지도 않아? 왜 매번 이렇게 외할아버지 걱정을 해? 난 솔직히 아직도 외할아버지 좀 미운데. 유정아, 아빠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먹기 나름이라고. 아빠는 어릴 때 아버지도 잃고 엄마도 이제 안 계시잖아. 그래서 지금껏 못해드린 게 너무 마음에 걸려. 나중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면 아빠가 후회할까봐 그래. 그래서 아빠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외삼촌들은 외할아버지 저렇게 아프신데도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잖아. 아빤 진짜 속도 좋다. 외할아버지는 엄마 아버지잖아. 아빤 엄마를 위해서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큰 걸 포기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덤덤하게 말하는 아빠를 보면서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빤 묵묵히 외할아버지를 뵈러 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아버지도 점점 아빠를 의지하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정말 건강이 나빠지고 난 후부턴 엄마보다 오히려 아빠를 더 찾으실 정도였죠. 외할아버지의 병환도 깊어지시면서 병원에서 마지막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누라고 연락이 왔을 때도 아빠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저희를 데리고서 병원으로 달려가시기도 했어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듣고선 늘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시던 아빠는 처음으로 무너져 오열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진 정말 숨이 간당간당 넘어가는 그 와중에도 아빠의 귓가에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남기셨대요. 외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빠는 정말 많이 우셨고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 외가댁 식구들과 불편하게 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외할아버지 장례 후 몇 달 뒤 집에 큰 소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외할아버지의 유산 정리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뻔뻔하고 염치 없었던 외삼촌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외할아버지 유산을 멋대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엄마 아빠가 크게 분노를 하셨어요. 결국 그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갈등이 깊어지면서 하루는 외삼촌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가 걷어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깜짝 놀라 누군지 확인하러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나가봤더니 술에 잔뜩 취한 외삼촌들이 밖에서 문을 걷어차고 있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나와. 야, 니들이 양심이 있냐 없냐? 아무리 못 빼어먹었다 한들 재산은 당연히 아들이 가지고 가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소송?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큰형님, 여기까지 오셔서 이 소란 피우지 마시고 가세요.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시고요. 다른 주민분들께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동생 꿰어가지고 한몫 두둑이 챙기려고 하는가 본데 절대 안 돼. 우리 집 재산 너한테 한 푼도 물려줄 수 없어. 못 빼어먹은 게 어디서 감히. 그래 맞아. 너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 순진한 내 동생 꿰어낸 것도 모자라. 어디서 우리 집안 돈을 탐내? 이 도둑놈아. 그렇게 현관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외삼촌들을 보면서 저와 남동생은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엄마가 외삼촌들을 밀치며 화를 냈어요. 진짜 제정신들이야? 어떻게 생각 없이 여길 찾아와?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가 아빠 돌봤는데? 이 사람이 돌봤어. 오빠들은 뭐 하나 한 거 있어서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오빠들은 그 재산 가질 자격도 없어. 내내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재산 다 빼돌려 놓고선 어디서 재산을 가지고 가겠대?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 목만 받고 끝낼 거니까 더 이상 지저분하게 그러지 마. 너야말로 지저분하게 그러지 마. 어디서 오빠한테 큰 소리야? 어? 개념 없이 못 빼어먹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너도 그렇게 변하는 거냐? 참나, 어디 법적으로 해봐. 내 돈 한 푼도 못 줘. 그게 왜 오빠들 돈이야?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당당하면 법적으로 하자고, 법적으로. 나도 법적으로 하면 상속받을 권리 있거든? 그 뒤로 정말로 법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했습니다. 아빤 그래도 좋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엄만 끝까지 냉정하게 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린 정당하게 외할아버지 유산을 배분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외삼촌들의 괴롭힘은 끝이 나질 않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가지고 간 돈을 내놓으라며 아주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도 출동하기도 했었고요. 진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1년 동안은 집안이 아주 난리법석이 났었습니다. 겨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잠잠해졌고 저희 집은 아예 외가댁과 교류를 끊으면서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저와 남편은 한 회사에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 대학에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했고 남편은 건축 디자인을 전공해서 가구 회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남편, 신우 이렇게 4식구였고 모두 다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희 집 식구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는 그런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흰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외삼촌들은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뭐 오든 말든 사실 그땐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았지만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고 특히나 저희 아빠를 제일 존경했어요. 늘 저희 집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참 잘 챙겼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일을 하시다가
팔을 좀 삐끗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바로 파 쓰며 바리바리 다 싸들고 친정에 찾아가기도 했어요. 아버님, 팔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아휴,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파스 좀 사와봤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박서방, 나 괜찮네, 괜찮아. 걱정하지 말게나. 약간 좀 삐끗한 것뿐이야. 좀 쉬면 나아져. 그래도 아버님 조심하셔야 돼요. 이젠 한번 다치시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 자꾸 아프신데도 무리하시고 그러니까 몸이 잘 안 나으시잖아요. 이거 관절에 좋다는 건데 꼭 챙겨 드시고요. 알았네, 알았어. 아니, 자네는 어떻게 내 딸보다 날 더 챙겨. 참 고맙네. 아빠는 늘 살가운 저희 남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사위로서 애정을 많이 못 받았던 게 늘 마음에 한이셨는지 저희 남편을 누구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매번 저희가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아빤 사위가 좋아하는 걸 잔뜩 준비해 두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친정에 갔더니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엄마한테 물어봤죠. 이게 다 뭐야? 아니, 오늘 누구 더 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잔뜩 싸왔어? 아니, 근데 이거 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아유, 말도 마라, 말도 마. 오늘 박서방 온다고? 네 아빠가 아침부터 아주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포장해 왔다. 다음 주 평일날에 박서방 생일이잖니. 네 아빠가 박서방 생일 오기 전에 잔치해야 된다고 벌써부터 아주 난리다, 난리. 와, 아빠 대단하네. 무슨 사위 온다고 이래?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니었어? 아니, 장인이 이렇게나 사위를 좋아한다고? 그럼 우리 박서방이 와줘서 아빠가 얼마나 좋은데. 자, 얼른 앉아서 먹자. 우리 박서방 생일 미리 축하하고 생일날엔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재밌게 보내라고. 자, 이건 용돈. 어? 아버님,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생일상 받아본 적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제 남편에게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전 그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좀 생각이 많아지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저희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건 바로 외가댁, 외할아버지 기일에 한번 인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서 누구보다 놀란 건 바로 엄마였어요. 뭐? 아니, 거길 왜 가? 괜히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아이, 됐어, 가지 마. 나 오빠들 보고 싶지도 않고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아. 뭐 예쁨 받는다고 거길 가? 여보, 내가 우리 유정이 결혼시켜 보니까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 아무리 날 모욕했어도 그래도 당신 부모는 당신 부모야. 아버님 그래도 유정이 아끼셨잖아. 유정이 이렇게 가정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런 거 보셔야지. 한 번은 인사 가는 게 맞아. 그리고 형님들도 이제 60대가 넘으셨는데 설마 지금도 그러겠어? 아유, 그래도 당신 진짜 괜찮겠어? 난 썩 내키지 않는데. 괜찮아.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가서 인사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한 번은 가봐야 할 일이야. 이번에 손주도 태어나고 가보자고. 그렇게 저흰 7년 만에 외갓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외할아버지 기일날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 남동생까지 다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빠는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저희 왔습니다. 뭐야, 니들이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니들 초대도 안 했는데 누가 오라고 했어? 아휴, 오빠는 아직도 그래? 언니가 오라 그랬어, 언니가. 아빠 기일인데 큰 소리 내지 말자고. 조용히 인사만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퉁명스럽게 말하는 큰외 삼촌을 보면서 엄마도 투덜대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집 안으로 들어가 외할아버지 영정사진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죠. 사실 외삼촌들과는 연락은 끊고 살았지만 사촌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상황이었고요. 큰 외숙모도 저희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딱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만 못마땅한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외할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하고서 자리에 앉으니 큰 외삼촌은 역시나 또 사람 면전에 두고 무시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참, 지들 잘났다고 연락까지 끊더니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 김서방 자네가 또 오자 그랬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우리 집 수준 떨어지게 자네 여기 인사하지도 말게나. 아버지 기일날까지 기분 나쁘게 인사 받아야 되겠어? 외삼촌, 제발 좀, 이젠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나이가 드셨으면 진짜 곱게 늙으셔야지. 곱게 늙긴 뭘 곱게 늙어? 나 아직 노인도 아니거든. 60대 중반이면 아주 청춘이야, 청춘. 청춘은 무슨? 이제 손주 볼 나이신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나이가 그 정도면 좀 점잖아지실 줄도 아셔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저희 아빠한테 못된 말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제 결혼식에도 안 오셨죠? 그래, 안 갔다, 안 갔어. 뭐 내가 거길 왜 가냐? 하여간 삼촌한테 말버릇은 정말. 그러니까요. 외삼촌하고 저하고 딱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이렇게 오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큰아들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못났어요? 또 저런다. 쟤는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말만 아주 파락파락. 그렇게 큰애 삼촌이 버럭버럭 소리를 치자 그때 주변의 다른 사촌들이며 남동생도 킥킥대며 웃곤 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나이도 이젠 들만큼 드셨는데도 아직도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한다는 게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주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으니 큰애 삼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던 작은 외삼촌이 아빠를 향해 독하게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자넨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지낼 필요 없네. 제 지낼 땐 나가 있게나. 우리 아버지가 자네 그렇게 싫어했지 않은가? 정말 오빠 진짜 그만 좀 해. 아니 남도 그렇지 못하겠는데 왜 오빠들이 난리야? 정말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사람 이렇게 대할 건데? 내가 똑같이 새언니들한테 그러면 좋아?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냐?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사람이 출신은 바뀔 수 없다고. 그건 영원히 쭉 가는 거야. 우리야 배울 만큼 배운 거 맞고 네 남편은 못 배운 게 맞는데 뭘 그만하라는 거야. 송충이도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잘 사는 거다. 너 봐라 너. 그렇게 수준 맞는 사람을 만나라니까. 여태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살고 있는데 오빠들이야말로 제대로 살곤 있어? 그렇게 점점 엄마와 외삼촌들 목소리가 커지며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중간에서 아빠가 나섰습니다.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리더니 아빠는 그대로 제사상에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가더니 상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외삼촌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며 뭔가 하고 그 물건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물건의 정체를 알고선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뭐야? 자네, 이게 뭔가? 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이랑 야간대 재학증명서, 그리고 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뭐? 지금 자네, 이게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제가 이 집안에 자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자격 갖췄으니 제가 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가방끈 짧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셨는데 장인어른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빠가 제사상에 올린 그건 바로 아빠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과 야간대 재학 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사실 아빠는 오래전부터 가구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구 제작을 배웠고 원래도 손재주가 정말 많으셨던 분이라 가구 제작에 진짜 재능을 보이셔서 그쪽 분야로 쭉 일을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실력이 좋으니 그만큼 대우를 계속해서 받으셨고 결국엔 가구 회사를 차리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 또한 아빠의 가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야간대학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사정상 공부를 못하셨던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야간대학을 참 많이 다니시는데 저희 아빠는 어릴 적 형제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공부를 못하신 게 나이가 들어서도 한이 되셨는지 그렇게 대학까지 다니시게 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서 외삼촌들은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군요. 아니 그럼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사업을 했어? 형님들 이제 됐습니까? 저도 이제 고졸이고 대학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수준도 갖췄으니 됐습니까? 그리고 저도 어엿한 한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지금 형님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들어보니까 큰형님은 지금 사업 망해서 우리 아내한테 얼마 전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죠? 돈 300만 원이 없어서 7년 만에 온 연락이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혜영이 너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 몰래 좀 빌려달라니까 그걸 그새 홀라당 말했어? 그리고 작은 형님은 지금 무슨 콜라텍인지 뭔지 거기서 바람 피워서 이혼 소송 중이죠? 제가 그것까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저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아빠의 말에 외삼촌들은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라고요. 사실 어른들이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외삼촌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제 사촌들과는 저흰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삼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전해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듣고선 죄다 아빠한테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외삼촌들은 자기들 상황을 아빠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뻔뻔하게도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사업이 망한 해 만에 하는 이 순간에도 뭘 그렇게 잘났다고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대학물 먹고 나왔다면 더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이 여태껏 좀 무시한 게 그 대학물 먹고 나와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오랜만에 장인어른 길날 이렇게같이 찾아왔는데 어쩜 그렇게 못 살게 합니까? 제가 그쪽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 어디 한번 따져보자고요. 형님들은 뭐 자격증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아, 나 있어.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지금 말장난합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떵떵거리면서 사람 무시하더니만 대학 졸업하고 30년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요? 운전면허증이요? 전 지금 국가자격증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거기다가 사업도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더니만 어디 지금 저보다 잘난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자 두 외삼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만 옆에서 엄청 비웃고 저와 남동생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외삼촌들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빠는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사업 망해, 한 명은 집안 풍비박산나. 아주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됐는데 그렇게 잘난 아들 뒀다고 하던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퍽이나 좋아하시겠네요. 내가 설마 해서 이 서류들 챙겨왔지만 진짜 해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가족이란 게 뭡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감싸주는 게 아니라 속까지 아주 후벼파고 상처 주는 게 가족이에요. 어디 말 좀 해보세요. 여태껏 형님들이 보여준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어떻게 제가 더 해볼까요? 그렇게 아빠가 소리를 치자 조용히 있던 외삼촌들은 민망한지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두 외삼촌이 나가자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아빠에게 박수를 쳤답니다. 저와 엄마 남동생만 박수를 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촌 언니들 오빠들도
다 박수를 치고 심지어 큰 외숙모도 잘했다며 아빠에게 칭찬을 했어요. 솔직히 외삼촌들이 매번 가족 모임 할 때마다 분위기를 자꾸만 흐려놓고 망쳐놔서 사촌들도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아빠가 삼촌들 길을 눌러놓으니 사촌들도 박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아빠 엄만 제사를 지내드렸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아빠를 싫어했던 외할아버지였지만 아빤 정성을 다해 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서 저희 식구들은 그대로 인사만 하고 밥도 먹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진짜 사람이 확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들이 첫 생일 기념으로 가족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큰외삼촌이 떡하니 저희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엔 초대도 안 한 사람이 왜 여기로 왔나 싶었죠. 엄마도 엄청 퉁명스럽게 큰외삼촌을 맞이했어요. 뭐야, 뭐 사과라도 하려고 왔어? 근데 어떻게 하나?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해 주려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있었거든. 오빤 초대한 적 없으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가. 아이, 그래도 우리 손주 첫 생일인데 이 외삼촌 할애비가 와서 축하해줘야지. 유정이도 고생 많았다. 다들 바쁘고 정신없을 테니 인사만 하고 가야지 뭐. 그나저나 김서방, 잠깐 시간 되는가? 내가 잠깐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길게 말 안 할 테니 조그만 시간 내줄 수 있겠는가? 잠깐이면 되네, 잠깐이면. 그러더니 큰 외삼촌은 아빠를 데리고서 같이 밖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서 한참이 지나 아빠 혼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시는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큰 외삼촌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빠는 어이없단 표정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찾아올 것 같다 싶긴 했는데 역시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구만. 나가니까 글쎄 바로 3억을 빌려달라는 거야. 자기 사업 망하게 생겼다고. 뭐? 3억?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해놓고선 무슨 3억을 달래? 아니, 외할아버지 유산 나눠 가진 거 뭐 어쩌고 그걸 달래는 거야? 진짜 양심도 없다. 그래서 아빤 뭐라 그랬는데? 뭘 뭐라 그래? 능력이 없으면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했다. 너도 알지? 네 큰 외삼촌이 항상 아빠더러 하던 말. 능력 없으면 바닥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 말을 드디어 되돌려주네. 와, 아빠 대박이다 정말. 그걸 그대로 돌려줬네. 진짜 쌤통이다. 잘했어 아빠. 진짜 잘했어. 진짜 뻔뻔하지 않나요? 그렇게 30여 년을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던 큰외삼촌은 아빠가 사업 대표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본인 사업을 도와달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빌려주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결국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이렇게 본인이 필요할 때 처참하게 무시당하는 것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은 외삼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뻔질나게 콜라텍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던 작은 외삼촌은 결국 작은 외숙모랑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식들한테도 아예 외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성장하는 단계고 엄청 유명한 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입소문도 많이 나 있고 매출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랑 남편이 디자인을 하면서 옆에서 열심히 아빠 사업을 돕고 있고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모들과 작은 아빠였어요. 고모들과 작은 아빠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아빠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답니다. 처음엔 아빠도 고모들과 작은 아빠의 지원을 거절했지만 세 분께선 여태껏 자신들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도 다 아빠 덕분이라며 은혜를 끝까지 갚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빠가 더 이상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요즘도 집에 가면 아빤 이것저것 배우시느라 엄청 바쁘세요. 남편도 그런 아빠 옆에서 살뜰한 조수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네 여기 좀 잡아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에 이렇게 칸막이 만들어주면 좀 더 실용적이고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가 디자인 쪽으로 누구보다 기가 막히니까 자네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아휴, 아버님, 제가 아버님 감각은 절대 못 따라가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판매해도 되겠는데요? 그런가? 자네 너무 날 띄워줘. 나한테 채찍질도 해주고 그래야지. 너무 잘한다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 세상에서 아버님이 제일 가구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 끝까지 보필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우리 아빠 오른팔은 애초부터 나였거든? 당신은 순서를 지켜야지. 내가 우리 아빠 오른팔이야. 이거 왜 이래? 어? 당신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아버님이 결정해 주세요. 아버님 오른팔이 누군지 아버님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희는 화기애애하게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누구보다 아빠를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아빠는 또 그런 엄마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살고 계시죠. 남동생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전 올케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앞으로 양가 부모님들께 항상 이렇게 행복을 주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전 아빠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무엇보다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끝까지 노력하셨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선택한 엄마를 책임지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 책임감에 뒤따른 노력들이 지금의 아빠를 더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늘 책임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본인이 바라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아빠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 분명 여러분들의 노력은 언젠가 빛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우리 힘내봐요. 행복이라는 게 사실 별게 없더라고요. 그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게 아마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하게 추억을 남기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도 인생의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처럼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행복들로 가득 차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